독일은 산무의 나라입니다. 세 산무?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네. 첫째, 입시 지옥이 없어요. 입시 지옥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없어요. 사교육비. 그 다음에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오.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네, 우리 아이를 가진 예. 정인욱 씨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데 독일로 가야 되나? 독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독일로 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한국을 바꿔야지, 그죠? 그렇지. 한국을 바꿔야지. 독일에서도 의대를 많이 갈라 그래요. 아, 독일도 의대가 인기가 의대를 있습니까? 많이 갈라 그래요. 당연하죠. 법대 의대. 왜냐 권력 기관들이니까 법대를. 아니 그런데 방금 아까 전에는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아니 내가 하셨잖아요. 우리같이 그렇지 않다는 그러나 거야. 인기는 많다. 그렇지. 아, 우리처럼 절대시하진 않는다. 그렇지. 근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의대 학생을 100명을 뽑는다. 네. 100명을 뽑는다면 성적 순으로는 70%를 뽑아요. 나머지 30은 30%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을 뽑습니다. 오. 해볼 만한 독일 가서 의사 해볼 만한데. 그런데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성적 안 좋은 학생이 더 우수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왜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렸을 때 꼭 참 공부 잘하는 아가 공부 잘하지도 않고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특정 대학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 독일에는 경쟁이 없느냐? 경쟁이 없다고 사기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 경쟁이 없으면 발전을 못합니다. 그죠? 독일도 독일 방식의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은 4학년 때 결정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초등학교 10살, 만 10살이야. 근데 선장님 어떤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진로 인문계 고등학교 갈지, 오. 내가 실업계 갈지, 이제. 아. 예체능 할지. 10살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 4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아요. 네. 그 아이를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10살 때 그 아이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연단생 같이 앉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네가 어디를 가고 싶냐, 뭐를 전공하고 싶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 결단을 내려요. 그러면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 가서 또 나하고 맞지 않다. 음. 그럼 또 다른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얼마든지. 그런데 실업계 예체능 간다고 공부를 안 하거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럼요. 우리는 자꾸 공부 못하는 애 잘하는 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음. 끼와 적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음. 그래서 이제 독일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숫자가 우리는 한때 대학 가는 게 70% 넘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갔죠. 근데 독일은 45%밖에 안 돼요. 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가서 대학 가는 숫자가. 대학 가는 숫자가 30%가 안 되는 35% 밖에 안 거예요. 돼요. 오. 더 좋은 다른 길도 있는데. 오. 그래서 그걸 독일은 사무의 나라 그래. 그걸 학생 천국이라 그래요. 야, 그럼 우리나라보다 경쟁률도 좀 낮고. 훨씬 낫죠. 네, 그러다 좀- 보니까 뭘 하느냐? 중산층, 서민층의 자녀다, 대학생이다. 그러면 독일 정부에서 한 달에 생활비를 120만 원씩 줘버려요. 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이야. 대신에 졸업하면 50%만 갚으면 돼. 그 돈에. 대신에 20% 성적 안에 들면 20%만 갚으면 돼요. 이제. 근데 공짜는 아니고 어쨌든 돈 때문에 대학의 생활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 철학을 그대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학생 천국인 거죠. 그죠? 학생들이 내가 원하고 바꾸고 싶으면 지가 열심히 하고 조급하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진로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문과, 이과든 여러 것을 이제 자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들도 어떤 진로가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지금 초등교육, 뭐 중등교육도 그렇지만 초등교육에서부터 요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네.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아직은 뭔가 대중적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길을 좀 더 다르고 다양한 길을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스터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마이스토가 이제 그 MB 때 도입을 했어요. 독일을 본받았어. 그런데 이제 가장 독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 마이스토고의 독일식의 방식은 기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삼성사관학교를 만든 겁니다. 고등학교 고졸 출신들을 뽑았어. 네. 그래서 해서 이제 거기서 4년, 3년 반 그 월급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육사라고 보면 됩니다. 공사나. 이런 식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받은 거를 교육을 통해서 한원시켜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 독일 지멘스 같은 회사는 1년에 거의 1조 가까이를 미래 세대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좀 더 투자하라. 왕창 투자를 해야죠. 지멘스 같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 1년에 얼마나 1,600명을 졸업시켜내요. 그 사람들은 3년 반, 4년을 월급을 다 줍니다. 4대 보험 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꼭 뭐 특정 대학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대학 가도 되고, 내 마이스터 아우스빌딩이라 그래요. 독일로. 이원적 교육을 여기 가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독일은 사무의 나라예요. 사무의 나라. 뭐냐? 학생 폭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 간부를 했어요. 제 직장 동료가 베를린 특파원을 갔어요. 그 아들이 좀 끌렁끌렁한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그 끌렁끌렁한 버릇이 안 주겠어요. 그죠? 거 가서 독일 가서 알을 좀 팬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부른 거야. 다시 한 번만 폭력을 해두르면 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불러서 정학을 시키겠다. 이야. 그래 또 이제 몸싸움하다 그랬어. 근데 교장 선생님을 불렀어. 그게 중요해. 우리 교장 선생이 안 나섰잖아. 교육감.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다 가져가고 아이를 불러서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무조건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 맞아서 전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다니더래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선장님, 그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전학 조치하는 게 독일에서 실제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되어 있죠. 그 학교에서는? 삼진 아웃제. 그럼요. 우리 같이 뭐 권력이 있어갖고 그자 무마시키고 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그건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100km 이상 몇 도로 떨어진 곳으로 그 가해자는 전학을. 그 피해자의 옆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 철저하게 격려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3년 특판을 끝나고 한국 왔는데 이제 자기 아들 조 터진 거야. 그죠? 비폭력 사회에서 이제 폭력 학생으로 돌아온 거야. 조 터져갖고 이제 내 동료가 막 씩씩거리면서 학교에서 간 거야. 독일 생각하고 그죠? 갔더니만 그게 선생님이 아이들은 원래 조 패면서 또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폭력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왜 독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폭력을 다루느냐? 그 폭력이 나치즘이라는 인류 수천만을 죽인 아주 나쁜 사악한 정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 권경화 선생님은 학교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정도로 하진 않잖아요. 어때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일단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100km 이상 가라고 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물론 이 학폭에 대한 대처가 좀 이제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은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훨씬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학습이 없습니다. 오. 선행학습하면 왕따가 돼. 그 아. 한국에 이제 그 주재원, 특파원 자녀들이 그래서 독일 가서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 갔어요. 그럼 막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습해오는 친구들. 그렇지. 근데 학교에서는 학교 그거 수업을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서로가 한 반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동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평가를 하고 그야말로 거기서 서로 경쟁하고 그야말로 서로 배척하고 배타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한 교실 안에서 서로가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이전에 경쟁자로 쳐다보는 시선이 있는데 독일은 선행학습도 없고 중간 수준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잘하는 친구가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서 진짜 친구들이 같이 노는 듯이 교육을 그렇지. 하네요. 친구의 우정을 협동 정신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절대로 객관식 시험 우리 같이 성적 위주로 내는 게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학생 전체가 잘하면 다 A+ 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다 D를 주고 서로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히틀러 때 잘못됐던 그 전에 잘못됐던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학생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더불어 잘 살아갈까 공동체 정신을 이제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배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개념이 거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절대평가. 무조건 절대평가. 사실 상대평가라는 게 몇 %까지만 A를 주겠다. 그렇죠. 몇 %는 뭐 B를 주겠다. 이게 있어서 이 A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절대평가를 하면 다 잘하면 너희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렇죠. 이거잖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저희 애들은 안 배우니까 이제 뒤떨어지지 않을까. 선행학습을 안 그런 것 해서. 선행학습을 지금 안 시키고 계시니까 혹시 가면 우리 아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또 강압적으로 안 시키고는 싶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선행학습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안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행학습에 한국의 잘못된 이걸로 모든 걸 선행학습으로 아이들 몰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거죠.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그것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나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안 시켰죠. 그래서 한 뭐 전교 600명 중에 한 400등 하고 이러면 뭐 태권도나 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2학기 때 아빠 나 공부해야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공부 그때 시작하니까 뭐 그냥 쫙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 거네.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얘랑 대화를 제가 그때 많이 했어요. 지가 깨달아 가더라고요. 깨달아가서 그다음 대학 가는 것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대신에 절대로 부모로서 아이들의 끼와 적성을 잘 파악해서 끼와 적성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부모가 파악하고 뒷받침해 주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고 아니 나 가기 전에 그래도 미리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선행학습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선행학습 말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하면은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기준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깊게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빙고.